흥미롭지만 이슈로 정리하기엔 애매한 것들, 바이든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사거리가 300km인 에이테크임스를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쏜 거 자체도 러시아랑 미국이 미리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, 전쟁 초기에 에이테크임스를 러시아에 쏠 수가 있었으면 우크라이나로부터 300km 이내에 붙어있는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 자원을 타격할 수가 있었는데요.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무려 1000일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긴 시간 지속된 전쟁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 물자는 이미 후방으로 넘어간 지 오래라는 거죠. 이제 와서 300km짜리 중거리 미사일을 허가한 게,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을 쏜 게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슈가 됩니다. 그러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에이테크임스에 대한 반대 급부로 ICBM을 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.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쏜 거는 ICBM이 아니라 IRBM을 쏜 거고 우리 이미 미국에다가 사전 통보해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러시아와 미국 간에 합의된 내용이었겠구나라는, 약속 대련이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었습니다. 요건 이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런 와중에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가 최근에 모 연예인이 아주 구설수에 많이 휘말리고 있죠. 그런 이슈가 있는 김에 찾아봤는데,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가 제가 20대일 때만 해도 동의하는 사람이 30% 정도밖에 안 됐는데, 지금 24년 들어서는 무려 43%가 비혼 출산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사유리가 모르는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서 비혼 출산을 한 걸로 이슈가 된 것도 요거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출생아의 혼외자 비중을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많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. 한국은 혼외자 비중이 2.5%밖에 안 되고, 근데 이제 참 재밌는 포인트가 혼외자 비중이 높은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,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은 혼외자 비중이 아주 높다는 점에서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남미 국가들, 칠레 같은 남미 국가들이 아무래도 근본이 없습니다. 근본 나라들이 혼외자 비중이 아주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, 미국 증시의 펀드 안에 유입되는 자금이 얼마나 많으냐가 21년부터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미국 증시로 유입이 됐습니다.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미국 증시가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숫자가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내년부터는 비아디 자동차가 한국에서 팔린다고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인가에서 보도가 된 게 있는데,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. 동남아 여행 가보시면 대부분의 자동차가 일본산 자동차였잖아요. 혼다나 도요타 뭐 그런 자동차가 대부분이었었는데, 최근에 동남아 시장 점유율에 원래는 99%가 일본 자동차였다면 지금은 그 점유율이 80%대까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20%는 누가 메꿨냐? 중국의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동남아의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일본의 자동차가 오래 탄 차들이 중고 시장에서 동남아로 넘어가서 가격 경쟁력이 아주 있었기 때문에 팔린 것도 있는데, 근데 최근에 중국 그 싼 가성비 전략을 중국이 동남아에서 취해가지고 동남아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가격 경쟁력은 중국 자동차 회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,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도 현대기아가 많이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데이터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내년에 중국 자동차가 얼마나 빠르게 보급될지 또 이제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요, 미국의 물가 지표를 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우리나라 기준금리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3%로 인하를 했죠. 3%로 인하를 했습니다.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서는 미국의 일자리 관련된 중요한 지표들과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지표들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.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?